이어서 검색어를 살찌우는 시간입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내가 정말 궁금한 검색어를 준비해 오셨네요. 카카오톡의 실시간 감청 불가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논란. 일단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불가능하다. 이 내용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일단 아마 이번 주 한 주 내내 그랬죠. 카카오톡을 정말 믿을만 한 건가 또는 이서구 공동대표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자문해 보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역시 그랬는데 네. 특히나 제가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가 사이버 사찰을 당한 6월 10일 털린 카카오톡. n분의 1. 네, 속했더라고요. 저도 그 그룹창에 지금도 그룹핑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털린 카카오톡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기자들에게 보도된 바로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소속 정도만 확인했다고 하는데 잘 아시지만 청와대가 가장 기자들의 이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다루고 있고 국회만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요주에 그 그룹핑 되어 있던 단체 채팅창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스스로 저 역시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카톡을 써야 돼? 텔레그램도 켜놓긴 했는데 그러나 정보는 양쪽에서 다 쏟아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지?를 끊임없이 자문하고 좀 의문스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게요. 이 기자님한테 연락할 때는 카톡은 쓰지 않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예. 그랬죠. 국정감사에서도 일단 이서구 공동대표 나와서 하는 말 족족도 다 기사화가 되고 관심이 네. 많았어요. 그러나 사실 그 내용들은 앞서 지난 월요일이죠. 네. 13일 날 본인이 가진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강조한 거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날 기자회견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후 6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담당 기자들에게도 1시간 반 전에 맞아요. 긴급하게 우리 이런 거 합니다라고 알렸거든요. 네. 근데 다음 날 그러니까 14일은 다음 카카오 합병 법인의 주식 상장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해보겠다, 덩치도 키우고 네이버를 따라잡아보겠다라고 해서 포털과 거대 모바일 이 채팅 사이트가 합병을 하고 어떻게 보면 파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요. 시장에 네. 바로 첫 발을 내딘 날, 바로 전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가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기사 보도가요. 흔히 4시에서 5시 사이에 마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요 일간지에 하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이와 관련된 사실이 100%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이라던가 오전 중에 그러니까 주식이 개장하기 전에 사실이 보도될 확률이 높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녁 6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라는 아하. 또 주가를 얘기가 나오고 고려한 있습니다. 아주 치밀한 예. 시간 선택과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실상 내용. 그 주식과 관련된 그 관계자들이 초법적으로 보이는 이서구 공동대표의 발언 분명히 과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카카오톡 이용자를 생각해서라기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감안한 행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사실 그 주식시장 관계자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식은 근데요. 다음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파티의 첫 발을 잘 디딘 셈인데 첫날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다음날 바로 8.3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개장과 동시에 올랐다는 건 그만큼 이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서구 공동대표의 고개 숙인 모습이라던가 감청 영장 불응 방침을 어느 정도 신뢰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나 보도는 이 이후에 나왔을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른 시장은 다시 요동쳤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난 8월 이후 30% 이상 떨어진 카카오 쪽 종목명은 다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가총액 6천억 원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그렇군요. 남는 장사했죠. 네. 그렇군요. 국정감사 나와서 좀 망신당하고 그래도 그렇게 슬프지는 않을 것 같은 주가만 보면. 그러니까 말을 계속 바꿨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과 더불어서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한 집행 요청을 받은 적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적 없다. 또 통상적 절차에 따라 요청 내역을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 바꾸기가 계속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사이버 망명 사태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죠. 이 감청영장은 사실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에 확보할 수 있도록 허가한 영장이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색어와 관련해서도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게 검색이 되고 있는 건데 네네.
저도 역시 계속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IT 전문가로 불리는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 말에 따르면 카카오톡 서버에 있는 사용자 A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예. 예를 들어 검찰이 지정한 영역에다가 저장을 할 경우 검찰은 그 지정된 영역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치가 특별히 딴 게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실시간 가능하다. 감청이 가능하다. 검찰이 지정한 영역에 해당 데이터 또는 유익 있게 보는 카카오톡 이용자의 내용을 다른 서버, 그러니까 검찰이 지정한 서버에 저장을 했을 경우 사실상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 거라서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그 검찰이 A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A에 대한 내용은 여기다가 저장해. 우리 검찰이 말한 여기다가 저장해라고 카카오톡에 요구를 하면 카카오톡이 그 요구를 들어주면 그 A의 내용은 언제든지 검찰이 볼 수 있다. 그 내용이죠? 네. 실제로 앞서 여러 차례 검찰 쪽에 영장이 없어도 법무팀에서 전화 한 통화만 받고 관련 내용을 넘겨줬다라는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말이 요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상 실시간 검열이 가능하다. 찍은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해하는 게 기술적으로 맞는 얘기군요. 예, 전문가가 그래서 해당 당일날 그러니까 이서구 공동대표와 같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에 출석을 해서도 카카오 측의 실시간 감청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하, 자기가 이제 의심분자라고 찍혔을 거라고 지금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해서 보도 방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자로 TV조선이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이서구 공동대표가 사실상 미국 영주권자거든요. 미국에서 유학도 했고 그런데 여기서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 그 조사기관에 관련해서 이를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의 자필 서명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좀 더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이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해서 사이버 망명 러쉬 그리고 어떤 사법당국, 정부와 사법당국이 개인의 정보를 대화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서구 공동대표 개인의 문제 그리고 신뢰성 문제로 호도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 방향이라는 게 문제의 본질은 사실 국가에 의한 어떤 사찰인데 그것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로 몰고 가는 어떤 보도 행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항상 감안하고 보도를 보시라 이런 말씀이시죠?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 점이 문제됐었잖아요. 유병언이라는 사람의 문제로 모든 것들을 악인이 되었죠. 그렇죠. 저 사람만 잡으면 돼라는 게 사실상 정부의 방침이었고 그 시점에 맞춰서 세월호 특별법과 같은 모든 법적인 처리, 행정 처리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던 거죠. 이번 건도 사실은 이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검색어와 관련된 이슈도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는 그렇군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프레임도 한번 눈여겨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군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이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라서 괜찮으시겠어요? 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언론의 역할이 권력을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는 건 역할이라고 봅니다. 뭐 다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18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정부 조직법, 유병헌법에 대한 본격 협상에 들어갑니다. 지난달 30일 합의안에 따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그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과 관련된 가코 다스야 지국장 논란 아실 거예요. 계속 뭐 언론에 나오고 있죠. 이게 한일 간의 외교 공방전으로 번질 조짐도 있어서 그런 검색어기 때문에 역시 주의가 필요한데 지난 8일입니다. 검찰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가토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와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이미 드러낸 상태입니다. 사실 8월 3일자 산케이 신문 온라인판에 나온 내용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당일 무엇을 했나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그 남자 관계라던가 그리고 유부남 이런 단어들을 적시해서 개인의 문제에 좀 더 치중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앞서 7월 18일 보도한 내용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근거하고 있거든요. 최고식 논설위원이 쓴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을 주로 인용한 건데 최 논설위원은 어느 정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날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비선이 산케이 신문 가서는 유부남 이런 표현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개인에 타겟팅한 거다. 그래서 약간의 괘씸죄 그리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혐의로 지금 현재 가코다스의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아니 산케이 신문이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방식으로 한 건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나라가 직접 굳이 외교적인 어떤 갈등까지 야기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게 결국은 보고 체계 과정에서 좀 맹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네. 그 보고 그 체계 그다음에 그때 제대로 보고가 됐냐 이 얘기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밝혀지지 않았죠. 네. 국감에서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참석을 해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네. 여전히 4월 16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가토지국장 오늘 한겨레 인터뷰에서 어느 네. 정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좀 주의해서 볼 건 이 산케이 신문 자체가 보수 성향을 띤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권력에 대한 비판 칼럼은 기소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 정부가 현재 언론 자유와 관련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나타낸 거고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경 없는 기자회나 서울 외신기자클럽 등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이번 고소건을 비판했습니다. 예, 보고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와 관련해서 진상만 제대로 규명이 되면 산케이 신문 우리도 속 시원하게 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